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공부할 거거든. 공부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저번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 배웠잖아. 즉, 제목에서 조금 유추하면 되는데,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이 어떨 때 보존된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둘 다 보존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 즉 성분의 비야. 그래, 그것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지. 한번 물을 생각해 볼까? 물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쓴다고 했지? 그래, H2O야. H2O인데 여기서 H는 무엇을 얘기한다? 수소. 얘는 수소.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수소고 그래, 화학식이야. 그럼 O는 산소. 이렇게 즉 수소와 산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건데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때의 그 원소의 성분에는 그 성분 B가 여기 B 꼭 기억해 두기 그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 성분 B는 즉 여기서 띠릉띠릉띠릉 정말 중요해. 즉, 뭐 부피비가 아니고 부피비 아닙니다. 뭐 농도비 아닙니다. 온도비 아닙니다. 비가 아유 어요요요 이 비가 즉 질량비를 얘기해. 질량.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구나.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되고, 뭔 말이야. 그래. 즉, 화합물을 만들 때, 이렇게 즉 수소와 산소, 원소 사이에는 그 성분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 그 성분이 즉 질량비를 얘기한다. 질량비, 부피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왜 그럴까? 항상 why 궁금하지? 그 이유도 꼭 알아야 되고, 이유는 즉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그 개수비가 무엇이? 개수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를 볼까?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지금 2대 빵이 아니라 2대 0이 아니라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했어. 1 없으면 쓰지도 않아. 없으면 쓰지도 않지. 있다는 얘기는 즉 1이 있는데 생략됐다 이거야.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즉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 때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는 2대 1의 개수비를 가져야 되니까 이 개수비를 가지면 질량비도 항상 일정하더라. 그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네. 이것을 처음 주장한 과학자는 1799년. 와, 우리가 태어나 1700이야. 와, 200년, 거의 300년. 그래, 1799년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즉 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주장을 했어. 그래, 그것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상식 아니야. 그래,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즉 성분비가 일정한데 이유가 뭐라고? 개수비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량비도 일정해진다. 그럼 여기서 질량을 알아야 되겠지? 질량. 우리가 즉 가벼운 것부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1, 2, 3, 4 해가지고 즉 외웠어. 180개를 외운 건 아니고 180개도 아니지. 한 120여 가지 있는데 120여 가지를 외운 것도 아니고 20개 정도 외웠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다? 수소였다. 수소. 수소가 1이야. 수소가 상대적인 그 질량을 1이라고 두면 산소는 얼마일까? 산소는 16이야. 16. 그러니까 수소를 1g이라고 생각했으면 산소는 16g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래서 수소 하나당 1이니까 지금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합이 얼마? 2가 되겠지. 그래,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됨으로 해서 얘는 그대로 1이겠네. 뭐 16 곱하기 1은 그대로 16이니까 아래다 다시 써볼까? 아래다 다시 쓰면 2 대 16이 되겠지. 2 대 16.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해서 보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약분하면 1 대 8. 즉 1 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 대 8이라는 이 비가 일정하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래, 이렇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뭔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다 성립한다 그랬어. 질량은 모양이 변한다던가 상태가 변한다던가 아니면 화학변화에서도 모두 다 성립해야 돼. 그러나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즉 물리변화가 뭐가 있지? 물리변화는 뭐 융해가 있고 아니면 증발이 있고 확산 같은 게 있다고 했어. 이럴 때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즉 물리변화에서는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대신 화합물을 만드는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 뭐 이렇게 바꿔서들 자주 나오거든.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둘 다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때가 있어. 뭐 아무튼 응용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무엇을 만들 때? 화합물을 만들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자. 그럼 여기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 선생님이 지금 지웠는데 다시 쓸게. H2O 뭐라고? 물을 갖고 왔어. H2O를 갖고 오고 옆에는 H2O2 그래 H2O2를 갖고 왔어. 서로 다른 화합물이겠지. 서로 다른 화합물이야. 즉 개수비를 한번 적어볼까? 하기 전에 얘는 물이란 거 알았고 물. 그럼 얘는 뭘까? 즉 얘보다 산소가 더 많잖아. 그래서 산소가 더 많아서 과하다. 과산화수소야. 과산화수소. 들어봤을까? 그래, 우리 이런 기를 뚫을 때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 이렇게 발라주거든. 그런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과산화수소야.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H2O2. 그래, 이렇게 더 옆에다가 이름 적고 하자. 이것은
물이고요. 얘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옆에 쓸 데가 없으니까 아래다가 과산화수소. 그래, 그럼 우리 이제 개수비를 적어볼까? 개수비. 앞에다가 개수의 비는 즉 물하고 물이 아니지.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이고요. 그럼 과산화수소는 수소와 산소가 여기 숫자 보이죠? 2대 2가 되겠네. 2대 2. 그럼 이렇게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성분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 성분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질량비야. 우리가 그러니까 부피비라고 이렇게 또 헷갈리게 내거든. 부피비는 뒤에 나와. 그래, 질량비 기억하고. 그럼 질량 앞에서 수소가 1이었을 때, 여기 옆에다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수소가 1. 그럼 산소는 이렇게 16.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그래,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래, 그러면은 즉 여기서 얼마가 되고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 2 곱하기 수소 1이니까 1. 그럼 2고 산소는 곱하기 16. 그럼 16이 돼서 얼마가 된다? 1대 8이라는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럼 과산화수소를 가볼까? 과산화수소는 똑같이 곱하기 1. 그럼 여기도 똑같이 2가 되겠고, 여기도 곱하기 16 하면 32가 되겠지. 그 약분을 하자. 약분을 하면 1대 16이 되겠지. 그래, 이렇게 화합물마다 이렇게 질량비가 갖춰져 있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고, 몇 가지는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면은 시험 볼 때 좀 편할 거야. 그게 바로 1대 8, 1대 8, 1대 8, 2대 8. 우리 예전에 2대 8 가루 엄마 미안. 그런 게 있었는데 1대 8, 1대 8 꼭 기억하자. 그럼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까? 즉 여기서 물은 했었으니까 우리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어떻게 쓴다? 그래, CO2지. CO2. 그럼 여기서 CO2, C 옆에 1이 생략돼 있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즉 탄소 1대 산소 2의 개수비로 이렇게 결합돼야지만 무엇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탄소와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만 알면 되는데, 아까 수소를 1로 봤을 때 산소는 16 기억나지? 그럼 탄소만 알면 되겠네. 탄소는 12야, 12. 그래,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래, 곱하기 12를 하고, 곱하기 16을 하면 쭉 해서 12대 32가 되겠네. 그지? 그럼 다시 간단하게 약분하면, 그래, 2로 나누면 6이고, 2로 나누면 16이고, 또 나눌 수가 있네, 2로. 아이고, 3, 그리고 2로 8. 그래, 그래서 즉 이산화탄소의 즉 질량비는 얼마가 나온다? 3대 8. 옆에다 정리해서 다시 어디다 쓸까? 여기다 3대 8이라는 즉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비가 3대 8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 해볼까? 암모니아를
우리 암모니아를 해보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즉 화학식을 어떻게 쓴다? NH, 농협이 아니라 암모니아, NH3. 그럼 얘는 지금 몇 대 몇, 몇 대 몇, 즉 1대 3이라는 개수비 생략됐어요. 생략. 그래. 그래서 곱하기 다시. 그럼 n이 얼마일까? 얘가 14. 14야. 즉 14. 그리고 수소는 1. 그래서 곱하기 1. 선생님이 옆에다 써야 되는데 헷갈릴까 봐 반대쪽에다 곱하기를 썼어. 그래. 1 해서 쭉 하면 14대 3으로 내려오겠네. 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즉 질량비가 14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이렇게 우리가 질량을 주어졌을 때 그 개수만큼 곱해서 최종적인 질량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질량만 보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익혀둬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좀 알아볼 텐데, 즉 이런 원소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대신해서 원자 모형을 대신해서 할 수 있지만 원자 모형 앞에서 잘 했지? 그래. 또는 볼트나 너트로 갖고 와서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나오기도 하거든. 볼트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같이 생긴 요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잘 그렸나요? 이런 게 볼트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지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너트야. 그래, 이렇게 너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 그럼 아까 우리가 물 했을 때처럼 즉 볼트 하나당 너트가 2개 필요하다고 해볼까? 볼트는 그래, 즉 영어로 약자 B이고 너트는 N이니까 즉 이렇게 적고 어떤 화학식이 즉 BN2다 라고 적혀 있으면 얘 하나당 얘가 2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를 더 그려야겠네. 이렇게 2개가 필요해서 하나의 어떤 화합물, BN2라는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즉 볼트가 10개 있고 너트도 10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BN2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몇 개 만들 것 같아? 시간 좀 줘볼까? 즉 하나당 2개니까 아래다가 개수비 또 써볼게. 하나당 2개니까 즉 얘는 2개씩 나눠주면 5개, 얘는 또 1로 나눠주면 10개지만 우리는 무엇이 모자르기 때문에 너트가 모자르기 때문에 5개뿐이 못 만드는 거야. 5개. 이렇게 몇 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질량을 줄 거야. 질량을 볼트가 5g이고 너트 한 개당 1g이면 이것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면 즉 볼트가 지금 5g이니까 곱하기 5 해주고 너트는 1g이니까 앞에다가 곱하기 1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5대 2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볼트 BN2 요거 10개를 만들고 싶으면 무엇이 얼마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그치? 얘가 모자랐잖아. 너트가 모자랐지?
너트가 10개 더 있으면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 선생님이 문제로 조금 더 내일 올려놓을게. 같이 풀어보기로 해. 이번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비가 어떤지 확인하면 되는데, 즉 산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람수를 안 그렸네. 상대적으로 구리가 4, 8, 12 이렇게 올라갈 때 산소는 1, 2, 3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하나만 봐도 질량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즉 제일 간단한 거 보면 돼. 그래, 그래서 산소 대 구리는 몇 대 몇? 1대 4로 반응하는구나. 서로 1대 4로 반응해서 산화구리 2, 산화구리 2를 만드는데, 그냥 산화구리의 종류야. 산화구리를 만드는데, 그래, 얘네들이 결합했으니까 질량은 어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산화구리는 얼마가 만들어진다? 5가 되겠지. 그냥 더해주면 돼요. 너무 쉽지? 그래, 1대 4대 5라는 질량비로 5g, 즉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만들어진 그 화합물의 질량은 즉 우리 결합하는 그 원소의 질량을 합한 것과 같구나. 질량을 합한 것과 같구나.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해 두면 되고, 즉 이것을 보고 나서 산화구리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즉 어떻게? 다시 산소가 2g일 때 반응할 수 있는 구리의 질량은 얼마고? 구리의 질량은 8이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얼마다? 더해주면 되니까 10g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산소가 너무 많은데 구리가 없어. 구리가 12g 뿐이 없으면 산소가 암만 많아서 5g이 있다라고 해도 5g, 그래도 산소는 몇 g만 반응할 수 있다? 우리 강아지가 짖어요. 3g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약간만 응용해 볼까? X축을 구리라고 하고 Y축을 산소라고 했는데, 이 Y축을 바꿨어. 산화구리로. 제 선생님이 산소가 아니라 지워볼까요? 그래, Y축을 이렇게 다 지워서 여기만 바꿀게. 여기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를 아이고 글씨가 다시 산화구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5g이네, 10g이네, 그리고 15g이네 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 구리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 그래프는 없지만 산화구리를 만들었는데 5g이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화합물, 같이 화합돼서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인데 반응물 하나, 즉 산소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빼야겠지. 즉 5에서 4를 빼면은 1g, 산소는 여기에서는 1g이 반응하고, 여기서는 2g, 여기서는 3g이 반응을 하는구나. 요렇게, 즉 Y축이 뭔지 X축이 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자. 그래, 오늘 이렇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법칙이 있구나. 서로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해지고,
그 질량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산수 같은 이런 응용식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 알아두고 참, 그 앞에서 우리 물을 만들 때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 1대 8이니까 그럼 1대 8 때 물이라는 화합물은 얼마를 갖는다? 1대 8 때 더해주세요. 그럼 9가 되겠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꼭 해봐야 돼. 그래,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착해.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 남은 하루 즐겁고 더 재미나고 활기차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